그러면 시상에서 대뇌 피질로 신호가 전송이 안 돼요. 감각신호 전송이 딱 중단된다고. 그러면 대뇌 피질에서 감각신호를 처리하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일이 없어져. 다 쉬어버려. 다 쉬게 되면은 그것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똑같은 상태에 빠져요. 그 똑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게 바로 동기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각 피질을 처리하는 영역들이 어디가 있느냐? 거의 뇌 전체예요. 예. 두정엽이 무슨 감각이죠? 두정엽이 무슨 감각? 예? 운동은 감각이 아니죠. 체감각. 후두엽은? 예, 시각. 측두엽은? 청각과 후각. 또 미각. 다 얘가 있어요. 예. 그럼 전두엽만 빼놓고는 다 있다 이거. 근데 전두엽도 사실은 아나 전두피질로 감각 정보가 다 가요. 다 간다고. 그러면 실제로 감각 정보 처리 안 하는 부위가 거의 없을 정도야. 그렇게 넓은 영역이 시상으로부터서 정보를 못 받게 되니까 다 쉬는 거야. 네. 그럼 다 쉰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같이 놀고 있다, 같이 딱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기화야, 동기화. 동기화라는 것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뇌의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같은 상태에 딱 빠지게 되니까 뇌파가 어떤 뇌파가 만들어지냐. 그때 나타나는 뇌파가 바로 델타파예요. 그게 델타파. 네. 그게 델타파라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면 이 전전두엽에 있는 뇌의 활동 자체도 거의 쉬는 상태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뇌 전체가 거의 동기화가 일어나서 델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델타파의 동기화 상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뇌에 쌓여있는 피로가 싹 풀려요. 전부 다 풀린다고. 이런 상태를 매일 밤 겪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수면장애. 그게 수면장애. 네. 델타파로 뇌 전체가 동기화가 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뇌가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깨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죠. 근데 그런 델타파의 그런 동기화 상태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의 경우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잠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면 장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면증이다 했을 때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도대체가 안 온다. 이런 증상이 있고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을 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혀 잠잔 것 같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불면증의 증상이 여러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 증상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그 세 가지만 딱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수면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기초율동 주파수, 세타파의 강약, 알파파의 강약. 이 상태를 보시면 돼요. 이 상태. 진짜 깊은 수면, 즉 델타파의 수면을 취한 사람은 세타파가 강할 수가 없어요. 네. 알파파가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주파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딱 잡혀 있다고. 근데 그런 깊은 그 델타파 수면을 못 취했다 그러면은 뇌가 멍해지거든. 즉 완전히 깨어나지를 못해요.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타파가 강할 수밖에 없고 기초율동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보고 이 사람의 수면의 질이 어떠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타파도 안 나와. 기초율동 정상적으로 10Hz 딱 나와. 근데 잠을 못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병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병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병이 뭐냐? 이걸 찾아야지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불면증이다 라고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알파파의 블로킹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느냐, 반대로 일어났느냐, 이걸 판단하죠. 예? 알파 블로킹이 정상적으로 막대가 우측으로 나가 있느냐, 이건 불면증이 아니에요. 즉,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알파파의 강약이,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거든. 이것은 잠을 제대로 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좌측으로 나왔어, 막대가. 마이너스 값으로. 그랬을 때는 이것은 잠을 못 잔 거예요. 지금 현재 졸립다 이거지. 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면증으로 본다고요. 근데 이게 막대가 알파 블로킹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됐어. 근데 잠을 못 자.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제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BQ를 아주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거기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에 이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셔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귀신도 아닌데. 틀리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똑같아요. 의사들도 얼굴 보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그것을 종합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파 블로킹이 정상으로 나왔어. 잠은 잘 주무실 것 같은데 왜 잠을 못 잘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뇌가, 피곤해서 잠자는 것인가?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뇌파가 느려서 잠을 못 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냐? 그럼 다른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대칭이 완전히 깨졌어. 혹시 우울증 있으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이 많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은 잠을 못 자요. 불안장애,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다 잠을 못 자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은 또 하나 있어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깊은 수면을 못 취합니다. 깊은 수면을. 예. 혈압이 높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증상이 대부분이 다 수면 부족이거든. 수면을 깊은 아주 질이 좋은 수면을 못 취한다는 거죠. 그건 비대칭 문제거든. 비대칭 문제. 뇌파에서 우리 BQ에서 비대칭이 있다? 알파 블로킹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뇌파 비대칭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서적인 어떤 불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절대 휴식으로 훈련하면 안 되죠. 이 사람 병 원인은 정서적인 문제거든. 그럼 집중력으로 해서 정서를 바로 잡아주면은 잠자버려요. 네. 결국 불면증 치료가 아니라 정서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은 나 잠 못 자니까 잠 좀 자게 해주세요라고 찾아왔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당신은 불면증이 아니야. 좌우 비대칭에 따른 정서 불안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인 사람들은
고베타파 쪽이 뜨잖아요. 고베타파 쪽이 뜬다고. 그럼 고베타파가 떴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알파 블로킹은 정상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불면증이 아니야.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고쳐줘야지. 네. 그걸 고쳐주면은 이게 정상으로 돼요. 잠 잘 자게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알파 블로킹이 거꾸로 됐을 때, 알파 블로킹이 거꾸로 나왔을 때, 예. 역설적 알파 블로킹이 발생했을 때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불면증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질병도 다 똑같아요. 우울증이다. 비대칭이 있으면은 이건 좌우 뇌에 그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정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칭이야. 근데 본인은 우울하다라고 해서 죽고 싶다 어쩐다 저쩐다 막 해요. 그러면 이것은 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다. 뇌 상태는 정상이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걸 이제 찾아야죠. 그것을. 보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울증적인 증상이 많아요. 불면증이 원인이다. 그럼 불면증 해결하면 돼. 불면증. 다른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야지 돼요. 이걸. 그렇게 해서 그것을 치료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좌우 비대칭이 20% 이상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대칭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울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안 해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뇌는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원인으로. 다른 원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 상담을 할 때도요, 애가 ADHD라고 병원에서 판정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딱 찍어봤는데 주의 지수가 높아. 굉장히 높아. 이게 ADHD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건 ADHD가 아닌데요. 뭐가 원인이냐? 그걸 이제 주의 산만이라는 관점에서 안 보고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해요. 애가 너무 놀아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뇌가 피곤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 기초율동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뇌 활동이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알파파가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뇌가 멍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세타의 과잉 세타가 원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잉 세타가. 네. 이 주의산만 이것은 전부 과잉 세타거든. ADD, ADHD, 자폐 이런 애들 전부 과잉 세타가 원인인데, 과잉 세타면은 주의지수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게 주의지수 점수가 높아. 근데 공부를 못해. 병원에서 ADHD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다. 보고 다른 원인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기초율동 주파수가 정상이냐, 알파파가 얼마나 강하냐, 비대칭성 이런 걸 보고, 세타파의 강약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뇌가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너무 비대칭적인 거 아니냐, 발달 과정에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 아니냐, 이 전전두엽이 너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주의산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로만 국한해서 보지 않고 그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그러면
그러한 그 응용 능력이 내가 너무 어렵다. 어렵질 않아요. 딱 표준이 되는 그것만 그 기준을 딱 놓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 상태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네. 기준 상태가 뭡니까? 기초율동 10Hz, 좌우 대칭, 세타 없고 고베타파 없고 델타 없고 이게 기준이거든. 여기서 하나를 따져서 뭐가 어긋났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어긋난 것들이 그 사람의 증상이거든. 네. 그렇게 따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렵질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 세타파 딱 보고. 세타파 안 높아? 기초율동 딱 봐서 10Hz 나왔어. 정상. 8Hz 나와서 이거 내 정보 처리 능력이 너무 떨어졌네? 이건 공부 못해. 이렇게 되면. 내 발달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왜 기초율동이 느리냐? 그 원인이 있을 거다고. 예를 들면은, 현재 얘가 호흡이 너무 짧아. 호흡이 너무 짧아가지고 뇌로 들어가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해. 그러면은 뇌가 안 깨어나거든. 그러면은 주파수가 느려요. 얘가 비염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이 코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막고 있어.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러면은 뇌가 느려. 다 원인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얘가 피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철분이 부족해가지고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러면 뇌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여러 원인들이. 그것을 우리가 기초율동 주파수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상태에서 하나씩 비교를 해서 따지는 것. 이게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전체를 놓고 따지시면은 안 들어와요. 눈에. 하나씩 따져야 된다. 세타파만 딱 놓고도 세타파가 강하냐 약하냐, 몇 헤르츠에서 나왔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4헤르츠 세타파하고 7헤르츠 세타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4헤르츠 세타파가 굉장히 강하다? 이건 심각하게 봐요. 그렇지만 7헤르츠 세타파가 좀 강하다? 이 사람 조금만 노력하면은 알파파로 넘어가네? 심각하게 안 봐. 네. 그렇게 틀리다고. 이게 또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는 상대적인 세기예요. 상대적인 세기. 상대적인 세기. 알파파랑 비교해서 세타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SMR이나 저베타파랑 비교해서 세타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게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씩 한꺼번에 분석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하나씩 세타파의 주파수, 강약, 다른 것과의 이 비교 이런 거. 그다음에 알파파, 기초율동의 주파수, 그다음에 강약, 또 다른 것과의 그 비율, SM알파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각각의 뇌파적인 특성들이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이면은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요령이다. 요령이다.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질병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도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러는데 그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히 뇌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해석이 다 됩니다. 예.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봐봅시다. 아무 사람이나 제가 불렀습니다. 이분은 67세. 67년생, 67년생. 19년도에 측정을 한 데이터인데, 19년도에는 67년생이면은 몇 살이죠? 52세. 53세인가요? 53세죠. 그럼 53세면 기초율동이 몇 Hz에 나와야 됩니까? 10Hz 나와야 됩니다. 10Hz. 예, 그래서 10Hz 기초율동이 나와야 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고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뇌파를 봐야죠. 뇌파 상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개폐안에서 먼저 폐안 데이터를 딱 봐요. 폐안 데이터를 보니까 모양이 거의 비슷해. 차이점은 뒤에 델타파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좌측 델타가 우측에 비해서 더 강하게 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한 데이터를 보니까 역시 델타파가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요. 강하면서 이게 세타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우측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죠. 좌측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것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델타파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신호입니까? 네? 델타파. 여기서 우리 측정해서 나오는 델타파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눈 깜빡임. 뇌 신호가 아니라고. 네. 만일에 뇌에서 이렇게 델타파가 나왔다고, 이 사람 지금 깨어있는 사람 아니죠. 활동하는 사람 아니죠. 침대에 누워갖고 인공호흡기 달고도 시세하죠. 그러잖아요? 이 델타파는 눈에서 발생하는 자파죠. 뇌파가 아니라 자파. 그럼 눈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좌측 눈이 우측에 비해서 훨씬 긴장되어 있는 겁니다. 델타파가 강하기 때문에. 예. 왼쪽 눈이 오른쪽 눈에 비해서 훨씬 긴장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더 많이 쓰면 왼쪽 눈이 더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상태로 봐서는 그건 아니고 왼쪽 눈이 더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 시력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짝눈이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델타파만 딱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폐안 시에도 이게 지금 델타파가 더 강하거든. 델타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좌측 눈이 좀 상당히 피곤하고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 폐안 시에 베타파를 봐요. 팔에 여기 정상적으로 개폐안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을 뜨니까 이쪽이 떴어요. 여기는 별로 안 떴어요. 이것은 눈이 굉장히 피곤해서 나타나는 자파입니다. 지금 자파. 여기도 역시 똑같고. 근데 지금 요런 거 쭉 나오다가 느닷없이 고베타파 영역에서 여기 솟구치는 피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죠. 이렇게 솟구칠 수가 없거든. 예? 여기도 좌측에도, 우측에도 보면은 여기 솟구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예. 이런 거 있어요. 이 리듬이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거는 이게 특징이죠, 특징. 이 사람 뇌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뇌파가 안 나타나는데